세 번째 영상입니다. 219쪽입니다. 219쪽에 이제 정책 집행에서 이게 정책 집행이 잘 되는 경우, 순응이라고 하면 순순히 따른다는 얘기고요. 잘 안 되는 경우, 불응. 자, 이게 안 된다, 반대한다, 뭐 이런 경우입니다. 자, 219쪽에 중간에 첫째라고 되어 있는 부분이 있어요. 자, 첫째, 정책 목표는 매우 중요해요. 정책 목표를 집행할, 자, 정책 목표가 명확할 때 그것을 할 수 있냐 없냐가 아주 쉬워집니다. 정책 목표가 명확할수록 이 부분이에요. 자, 수능, 이 받아들이는 사람이 잘 따를 가능성이 있어요. 그런데 목표가 너무 명확하다 보면 반대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힐 수 있습니다. 야, 저걸 왜 하려고 하지? 왜 하필 우리 동네에 하려고 하지? 정책 목표가 특히 사업, 시설물 이제 설치하는 거예요. 이런 거는 워낙 이제 명확하기 때문에 동네 위치까지도 명확해지기 때문에 목표가 명확하면 순응을 이끌어낼 수도 있지만 반대로 강력한 저항에 부딪히기도 합니다. 자, 그런데 기본적으로는 목표가 뚜렷하면 좋아요. 220쪽에 반괄호 3번 정책 집행 환경과 맥락이라고 되어 있는데 이거는 뭐 워낙 다양해요. 지금 우리는 작년하고 올해는 코로나 바이러스 때문에 정책 집행이 안 된 게 굉장히 많아요. 자, 문화, 행사, 예술, 공연 뭐 이런 거는 완전히 뭐 전멸이라고 봐야 되죠. 그 다음에 스포츠 경기 이제 직접 가서 관람하는 직관, 뭐 야구, 농구, 배구, 뭐 축구, 뭐 온갖 것들 다 제대로 정책 집행이 안 된 겁니다. 자, 그래서 정책 집행의 환경과 맥락은 이 정도로 설명하면 이해가 되실 거고요. 자, 그리고 223쪽에 동그라미 1, 2, 3 동그라미 부분만 보겠습니다. 자, 이게 정책 집행이 제대로 안 되는 경우인데 동그라미 1번 고의적으로 자, 의사 전달을 안 하는 경우, 자, 뭐 일부러 지시를 안 했다든가 일부러 말을 안 해줬다든가 이런 경우가 가끔 있어요. 동그라미 2번 정책 집행의 지체와 연기, 뭐 이게 예상보다 뭐 공사가 늦어진다든가 이런 것들. 3번 정책의 임의 변경. 자, 이런 일이 드물긴 한데요. 하라는 대로 안 하는 경우입니다. 이거는 자, 결정된 대로 목표대로 안 하는 경우예요. 자, 그리고 224쪽에 동그라미 5번이 제일 많을 것 같아요. 자, 형식적으로 수능한다. 그냥 하는 척 한다는 겁니다. 여기서는요. 자, 이게 집행 과정에서 나타난다는 거고요. 그리고 이런 것뿐만 아니라 정책 집행이 안 되는 정책 집행이 잘 되는 경우는 국민의 여론입니다. 국민들이 지지하고 응원해주면은 안 되는 것도 돼요. 하지 말라고 해도 저절로 돼요. 이게 참 신기해요. 제가 지금까지 뭐 조금 살아보니까 특히 국민의 여론, 이 지지는 절대적으로 중요해요. 이 정책, 특히 큰 정책, 전국 단위 정책을 추진하는데 아주 중요하고요. 지역에서도 마찬가지예요. 지역 주민들이 뭐 반대하지 않고 아이 좋아, 일 잘했어 이러면은 안 되는 것도 돼요. 이게 신기할 정도입니다. 반대로 아무리 정부가 난리를 하고 무슨 짓을 해도 안 되는 건 안 돼요. 그게 이유는 국민들이 저항하고 반대하고 하면 안 돼요. 그게 될 수가 없더라고요. 자, 물론 되는 경우도 있죠. 그런데 목표를 달성할 수 있을 정도로 되는 건 아니에요. 그냥 미흡하게 돼요. 그냥 적당히 돼요. 자, 그게 이제 일종의 정책 집행이라고 볼 수 있고요. 자, 일단 226쪽이요. 수능 잘 따르는 원인 1번 강제성. 야, 너 이거 안 하면 벌금, 안 하면 과태료, 집합금지 명령, 마스크 뭐 등등등. 이거는 강제성이 부여된 겁니다. 자, 타산성. 그래, 정부가 한다는데 이거 내가 그냥 따라가면 쿠폰이라도 하나 주겠지, 뭐라도 하나 주겠지. 이게 타산성입니다. 이해관계. 세 번째, 규범적인 거. 마땅히 해야 된다는 거죠. 이거는 당연히 우리가 이거 안 해주면 안 되지. 마땅히 해야 된다는 게 규범성. 자, 그리고 227쪽에서 동그라미 4번 상황성이죠. 야, 이게 대표적인 마스크죠. 야, 남들도 다 마스크 쓰고 나도 써야 되겠네? 코로나 바이러스 이거 조심해야 되겠네? 이게 상황성이죠. 이 이상을 어떻게 수능을 쉽게 얘기합니까? 자, 그리고 반대로 불응. 자, 불응하는 원인이 뭐냐면은 228쪽에 맨 위에 동그라미 2번이요. 자원이 부족한 경우. 자, 돈이 없어요. 사람이 없어요. 장소가 없어요. 시간이 없어요. 그래서 못해요. 이게 부족한 자원에 따른 불응이라고 할 수 있고요. 자, 그 다음에 228쪽 맨 아래 동그라미 4번 수능
순응에 부담하는, 자, 이게 뭐냐? 내가 이거 하기는 하겠는데 너무 부담스러워. 이게 이제 대표적인 게 우리나라 이제 부동산 관련된 세금이죠. 뭐 그래 어쩔 수 없지 뭐. 하기는 그러니까 따르기는 따르는데 부담이 엄청 심한 거예요. 예를 들어서 뭐 작년에는 뭐 종합부동산세를 1,000만 원 냈다가 갑자기 올해 3,000만 원을 내야 된다 그러면 얘기가 달라지는 거죠. 내기는 내는데 엄청 부담스러워 이렇게 얘기를 할 수가 있는 거죠. 자, 그래서 수능과 불응에 대한 얘기까지를 말씀을 드렸는데 이거는 아주 단순화해서 얘기한 겁니다. 거의 복합적으로 그러잖아요. 나 이거 안 하면 과태료 내기 싫어. 그 다음에 마스크를 잘 쓰래. 그리고 당연히 남들도 하니까 나도 해야지. 야, 나도 남한테 폐를 끼치면 안 되고 남도 나한테 폐를 끼치면 안 돼. 이게 수능이에요. 이 마스크 한 장으로 정리가 다 돼요. 이거는요. 자, 불응 같은 경우는 뭐예요? 우리가 단속을 해야 되는데 너무 밤에까지 근무할 수가 없어요. 단속할 인원이 없어요. 자, 거기에 관련된 시간과 돈도 없어요. 이게 어쩔 수 없는 거예요. 공무원 입장에서는요. 뭐 모르겠어요. 모르고 알고의 문제가 아니라 할 수가 없는 경우들이 있습니다. 자, 그 다음에 수능하면 생기는 부담. 이거는 공무원도 마찬가지예요. 이거 하라고 해서 하기는 하는데 내가 과연 이것까지 할 여력이 있을까? 이것까지 생각할 시간이 있을까? 이렇게 이제 떠올리는 게 바로 이제 수능하면 생기는 부담이라고 볼 수가 있겠습니다. 그래서 영상 여기까지 하고요. 이제 오늘의 정책 집행 마지막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주셔서 감사합니다.